if가 사용된 그런 문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if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전치사랑 접속사는 무엇인가를 연결해 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런데 접속사라는 것이 있을 때 전치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면이 특성이 있는데요. 접속사가 사용이 됐을 때는 이렇게 그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if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if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if절이라고 하고요. 이 if가 사용된 절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절, 특히나 조건절로 사용이 되는 이렇게 부사절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것만 그렇게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if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명사절로 사용이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의미가 돼서 주로 if절이 사용됐을 때는 목적어로 사용이 되겠죠. 명사절이니까 whether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정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직설에서 말하는 직설법이 있다면 뭐뭐 해라라고 말하는 명령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명령법이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가정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중에서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의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니까 이 if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것 이걸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if가 사용이 된 이런 절인데 명사절로 사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게요. 명사절이 되면은 당연히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asn't sure if I could succeed, but I decided to try. 뭔가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건데 무엇이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시도를 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확실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뭔가가 확실하지 않은데 무엇이 이러이러한 것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Mary doesn't know. 메리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 요만큼을 알지 못한 거네요. If they are coming. 그들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메리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사용이 돼서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특히 여기서처럼 목적어로 사용이 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오케이. 두 번째로는 if가 사용이 된 if 주어 동사가 사용된 절이 부사절로 사용이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절일 때 예문을 볼게요. If you threw 2 coins into the fountain, you'll get married soon. 만약에 너가 여기서는 만약 뭐뭐라면이기 때문에 너가 던진다면 2개의 동전을 into the fountain, 그 분수대 안으로 2개의 동전을 던져 넣는다면 너는 하게 될 거야. 결혼을 하게 될 거야. 곧 이런 뜻이네요. 여기에서 if는 우리가 여기에 when이라는 거가 사용이 되면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if를 썼을 때랑 when을 썼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같다는 뜻이 아니라 유사한 의미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if 대신에 when이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드는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볼게요. 너가 던져 넣었을 때, 두 개의 동전을 분수대에 던졌을 때, 넣었을 때, 너는 곧 결혼하게 될 거야. 그 말이죠. if를 써볼게요. if는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라면인데, 너가 두 개의 동전을 분수대에 던져 넣는다면, 너는 결혼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때요. if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조건절. when을 쓸 때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조건절이라고 특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if를 쓰면은 동전을 던졌는데 여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에 동전을 던져 넣었는데 여기에 동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if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 분수대에 동전을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넣는다면 그 말이죠. 넣는다면 중요한 건 요 넣는다면인 거예요. 넣을 수도 있고 넣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가 넣는다면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if라면 when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가 동전을 넣을 때죠. 요때 넣을 때 너는 결혼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if를 썼을 때도 결국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넣는다면 결혼하게 될 거야잖아요. 결국 넣을 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네, when을 썼을 때랑 굳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when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명사절과 이 부사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when으로 대체했을 때도 거의 뜻이 비슷하다는 거. 네, 단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넣을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If you have a big job to do, break it up into a few smaller jobs.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너가 여기에서도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너가 갖고 있다면 큰 일을인데 무슨 큰 일일까요? 해야 할 큰 일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명령문이네요. break it up 쪼개라는 건데요. 그것을 이 일을 큰 일을 big job을 쪼개라는 거예요. into a few smaller job. 더 작은 몇 가지 일들로 그것을 쪼개라 그 말이네요. 만약에 큰 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더 작은 몇 개의 일들로 그것을 쪼개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if절을 when으로 바꾸었을 때 그렇게 큰 의미 차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부사절의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절, 네,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if라는 if절이 특히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if가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해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인데요. I had wings, I could fly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could fly고 ha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장을 접했을 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쉽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왜 그러냐면
뭐뭐라면이라는 그런 부사절로 모양새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으로 사용하지 뭐뭐라면이라 이렇게 조건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상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을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현재의 일인데 그것을 가정법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날개가 가지고 지금은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간 건데 그러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죠. 결국은 날개가 날 수 있으면 날아갈 건데요. 이미 날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정을 해본 거예요.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이 가정법을 이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요.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는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이렇게 급커브길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운전을 해오다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커브길을 빠른 속도로 돌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차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직설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운전자에게 뭐라고 할까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전혀 몸에 기스 하나도 없는 그냥 사고만 난 건데요. 그런다면 이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조심해서 운전하지. 그랬더라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명령법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을 가정에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가정법을 써서 말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 상태인 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요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인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을 그 뒤집어지기 전에인 과거로 되돌아가서 가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현재 일을 말하지만 과거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if절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조건절이 아니고 가정법이니까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날개가 없어서 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new smartphone.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if 다음에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네요. 그러면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 텐데, 살 건데, 그 말이죠. 웃드니까 여기는 살 건데,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뉴 스마트폰을 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사실을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가정법의 if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if가 사용이 됐을 때는 첫 번째로는 명사절로 사용이 돼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게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절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when이라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특히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if 이렇게 사용이 됐을 때는 조건절이 아니고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그런 가정법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 had pp가 사용이 되면은요, had pp가 사용이 되고 여기에 have pp가 사용이 되면은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형태를 취해서도 마찬가지의 가정법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f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if you are studying English, it is much better to learn a little bit every day than to memorize a lot of information all at once. if의 쓰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If you are studying English, 이거는 무슨 쓰임일까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면 명사절이 된다 그랬고요. 명사절. 그 다음에 뭐뭐라면 이렇게 사용이 돼서 조건절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절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when하고 아주 의미가 흡사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이렇게 가정법이 돼야 되는데요. 가정법이 되려면 특히나 여기에 if 다음에 여기에 과거동사가 사용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정법은 이미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 이거나 뭐뭐라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사절로 사용이 된 걸로 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절을 나타내고요. when으로 썼을 때와 느낌은 아주 비슷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if you are studying English, 너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 만약 너가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라면 it is much better, 뭐뭐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말인데 뭐가 더 좋은가요? 그거는 투부정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가 요거가 투부 부정사가 진짜 주어인데요. to run 배우는 게 더 좋다. a little bit 약간씩 매일같이 뭐보다 뭐뭐 하는 것보다 to memorize 기억하는 것보다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모두 다 all at once 한 번에 공부하는 것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매일같이 조금씩 하나씩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네, 확실하게 잡아가는 그런 공부 실력을 높여줄 겁니다. 감사합니다.